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이곳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조아려 보겠습니다. 소금 하면은 우리 건강을 놓고 볼 때에 꼭 우리 건강을 위하여 필수 광물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으면은 또 여러 가지로 큰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큰 질병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적당한 소금을 먹고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뿐인가요? 소금에는 종류도 많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미료가 부엌에 있다고 해도 소금이 없으시면 식탁에서 둘러앉은 가족들의 찌푸린 얼굴을 피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필수 광물질로서 꼭 건강에 대단한 유익을 끼치는가 하면은 해를 끼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유익을 끼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거에 조금 앞서서 한번 조금 과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 하면은 화학 물질로 두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염소, 하나는 소디움.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것이 화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때에 유익을 주느냐 하면은 이 분리된 것이 우선 염소는 위에서 염산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쓰여집니다. 염산이 없으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디움은 우리 체액에 수분을 보유하는 성분은 바로 소디움입니다. 이 염기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탈수가 되면 세포에 각각 세포 하나하나에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순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이 되지가 않고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대체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펼쳐보면은요, 소금이 어떻게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가? 우선 첫째로 체액에, 혈액 말고 체액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돌고 있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에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삼투압이 유지되어야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물질 하면은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을 시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염기가 있는 소디움하고 포타시움, 카리하고 이 두 개가 서로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물질의 교환이 되고 있고요. 또 동맥압을 유지시켜 줍니다. 동맥압이 유지되어야 혈압이 유지되고, 혈압이 유지되어야 혈액순환이 아주 정상적으로 균형 잡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나 근육 작용을 조절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육이나 신경의 작용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것이 균형이 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염소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전분을 소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짠맛을 혀끝이 느낄 때에 타액이 분비되면서 입에서 전분을 소화시키는 푸티아린이 적당한 양이 분비되기 때문에 전분 소화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건강에 해로운 일을 끼치는 것들은 무엇들인가? 우선요, 염기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 혀끝에서 습관을 형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짜지 않으면 도저히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또 더 짠 음식을 요구하고 그 짠 음식은 또 더 짠 음식을 요구해서 술이 술을 청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식탁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짠 음식을 요구하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을 대하면서는 과식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식사를 마칠 재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동맥고혈압, 혈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맥고혈압, 하나는 그냥 보통 고혈압입니다. 동맥고혈압 하면은 동맥 안에 벽이 아주 단단하게 부드럽고 유연하지가 않고 아주 강직되어 있어서 혈압의 낮은 면, 저면에 다이아스톨이라고 하는 낮은 혈압,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했을 때에 나타나는 혈압이 높은 것을 동맥고혈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예민하면서 예민한 체질을 가지신 분이나 나이가 잡수신 분들에게서 이런 동맥고혈압이 오는데 이거는 악성고혈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분만 적게 먹고 끊으면은 고혈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 오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 첫 발을 떼어놓는 치료의 행위로서 저염식은 대단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서 염분을 많이 잡수시면 급기야 뇌졸중, 그러니까 스트로크죠. 네, 뇌졸중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동맥벽이 아주 뻣뻣하고 유연하여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신축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화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화기에서는요,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감염성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라든가 또 피클, 여름 음식으로서 우리가 오이지도 만들고 피클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워크래프트라고 양배추로다 소금을 해서 절여서 1년 2년 그냥 푹 발효를 시킨 그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위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헬리코백터 파이오리, 그러니까 H. 파이오리라는 균이 위에서 상주하고 있으면 위 궤양이 잘 생기고 특히 12장 궤양 그런가 하면은 위 궤양은 종래에는 위암이 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알며 그래서 꼭 이 H. 파일로리를 박멸해야 한다고 항생제를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 웬만한 체질은
이거를 일주일간 잡수시고 견디시는 힘이 없어서 무척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본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닭고항 같은 거라든가 이래서 그 피클 계통을 많이 먹습니다. 그 본토인들은요. 이것으로 인하여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은 대표적으로 식도암이나 위암이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도 벨지움의 로베인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4개국의 생활 습관을 놓고 연구를 했는데 소금을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위암이 대단히 많은 것을 저무드록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과량의 소금뿐만 아니라 나이트레이트, 왜냐하면 야채를 소금으로 처리하면 그 대표적인 것은요, 풋고추를 우리가 소금으로 처리하여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을 그대로 발효를 시키면은 여기에서 그 나이트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 야채가 소금에 처리하면은 나이트레이트가 생기는데 이거는 방부제로 사용하는 성분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이 아민하고 섞이면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해서 소화기에 암을 생기는 발암 물질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이 위에 암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풍속과 먹는 음식으로서는 젓갈을 넣은 음식에 바로 이 나이트로스 아민이 있습니다. 젓갈은 단백질이고 야채에서는 나이트레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트로스 아민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발암 물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주 유명한 치료봉사라는 엘렌 G 화이트의 저서 중에 한 책에 570쪽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피클, 그러니까 야채를 소금으로 처리하여 발효와 소금으로 처리해서 그 다음에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을 피하라고 권면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뇨? 커피나 홍차나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자극성 조미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매운 고추, 그 다음에 후춧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아직 소화 처리를 다 하지 못했는데도 위벽이 자극을 받음으로 인하여 위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다 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으로 쫓겨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음을 말해서 바로 그러면은 소장이나 대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계속 이상 발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분이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밀려 내려가면 발효를 일으키고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고 소장으로 내려가면 부패를 일으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중간 산물이 생겨서 머리도 무겁고 편두통도 오고 또 두통도 오고 이 정신이 막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잠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과량의 염분을 사용하면은 짠 음식을 먹으면이죠. 우리 폐의 기관지를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관지의 경련이 일으키면은 무슨 질병의 증세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천식입니다. 바로 천식이 발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염분을 과량 섭취하면은
예외 없이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소변으로 배설될 때 혼자 나가지를 않고 꼭 칼슘을 붙잡고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음식으로 들어온 물질이 과잉 섭취해서 배설될 때 칼슘을 붙들고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물질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질소분이 소변으로 배설될 때는 혼자 나가지 않고 칼슘을 또 붙들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과잉 섭취도 칼슘이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면은 칼슘이 많은 음식이나 칼슘의 보조 식품을 늘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과잉 섭취하는 소금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칼슘을 빼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되면은 쉽게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석증, 키드니 스톤, 신석증의 원인이 바로 소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온다는 것은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슘이 많은 음식을 열을 가하여 요리해서 먹는 것도 바로 신장에 도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선한 야채 주스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를 쓰신 닥터 노먼 워커라는 그분 책에 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배추를 채쳐서 소금에다 절여서 피클을 만든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며 그 양배추에 있는 광물질이 무기질의 광물질이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염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며 특히 소화기의 점막을 아주 해롭게 만들고 우리의 그 피부의 이 텍스처 그러니까는 그 섬유질의 텍스처 하면은 그 천의 그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의 점막이나 우리의 피부의 그 발이 아주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대단히 그 유연성을 잃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고요. 같은 책의 38페이지에는 양배추에다 소금을 쳐서 음식을 만들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양배추에다 소금으로 처리하여 만드는 것은 양배추 김치입니다. 대단히 맛이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그런데 그렇게 처리한 것은 독이 생겨서 우리 몸을 대단히 해롭게 한다고 이 학자가 자기 랩에서 연구하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설파, 죽은 유황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머리가 좋은 체질을 가진 분이나 또 아주 예민하여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말초신경의 흥분과 자극 때문에 신경질을 대단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유황 야채를 소테를 하거나 요리를 할 적에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놓고 그 죽은 유황이 날아가도록 하지 그것이 다시 내려가서 물에 용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말초신경에 대단히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소금이 독이 될까요? 예?
소금이 꼭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금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잉 염분은 우리가 신장이 튼튼하고 할 적에는 소변으로 배설이 되며 신장에서 우리의 몸의 염분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진 상태에 들어갈 적에는 염분 처리를 못해주며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얼만큼을 배설하며 얼만큼을 다시 재흡수를 시켜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장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독이 됩니다. 어느 경우일까요? 바로 신부전증이 왔을 때겠죠. 신장에 질환이 왔고 신부전증이 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하트, 심장 부전증에도 염분은 조절이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간 경화증이 있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질병이 있을 적에는 의사가 저염식을 하십시오 하고 처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장이 염분을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많이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그런 풍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흡수하는 기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염식은 대단히 위험하며 반드시 저염식을 하며 적당한, 그것도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냐 따라서입니다. 만일 사무직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아주 최소 염분의 필요량을 매일 최소 필요량만 잡수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최소 필요량은 얼만큼인가? 소디움으로, 그러니까는 화학 성분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분리해서 볼 때 소디움으로 볼 때에 500mg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금으로 볼 적에는 1.25g입니다. 약 대략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이것이 최소 필요량입니다. 24시간 동안에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중노동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분의 중노동의 시간과 땀을 얼만큼 흘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분은 여름에 염분을 더 많이 잡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름에 햇빛에 노출되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 졸도하죠. 그러면은 샐러리 주스를 가장 주스를 짜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면은 아주 깔끔하게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염분의 과잉으로 인한 피해도 받지 않고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그저 땀도 흘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은 2400mg 정도의 소디움을 먹고 소금으로는 한 6g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차수조 조금 더 되는 양으로서 하루에 이렇게 중노동 하시는 분은 소금을 한 차수조 내외로 잡수셔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땀에는 여러분 땀의 맛을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땀이 아주 짜지요. 네, 그러니까 염분이 많이 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본 사람을 기준으로 미국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구라파 사람의 그 식이요법으로서는 필요한 양의 8배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양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 571쪽에 보면은요, 약간의 소금은 우리 피를 위하여 아주 필수한 것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하며, 절대로 무염식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종류입니다. 소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접하시는
미국에서 접하는 몰튼 그룹에서 나오는 테이블 솔트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꽃소금이라고 햇빛에서 말린 호렴도 있고 재렴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씨솔트라고 바다소금 아주 하얗게 정제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생소금이라고 해서 리얼 솔트라고 해서 유타주에서 나오는 땅 속에서 금을 캐내듯 소금을 캐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낸, 한 번도 열 처리도 하지 않고 가공을 하지 않은 그 천연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섞인 것이 있고 또 물에다가 녹이면은 싹 다 녹으면서 밑에 흙이 남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광물질은 유기 광물질입니다. 주로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광물질은요, 마그네슘, 칼슘, 포타시움, 그리고 아연, 철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물에서 싹 다 쉽게 녹는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잘 녹지 않는 것은 좋은 소금이 아닙니다. 이런 그 테이블 솔트는요, 자그마치 1500 1500도에서 정제를 했으며 또 거기다 첨가물을 넣고 그 흐름의 유연성을 잇기 위해서 습기를 타지 않도록 또 모든 첨가물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광물질이나 여기에 있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무기가 아니고 유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 솔트가 상당히 추천되는 바 있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시면은 www.realsalt.com에 들어가시면은 이 소금에 대해 더 아실 수 있고, 제가 그 소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저염식을 하라고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 갑자기 저염식이 아니 됩니다. 보통 저염식을 하기 위하여 입맛을 훈련시키는 데는 적어도 4주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먹는 염분의 절반을 줄이면 음식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대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 되면은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그때 다시 또 염분을 절반을 자르고 또 절반을 자르고 해서 현재 보통 잡수시는 거에 4분의 1 정도를 내리시면 그것이 의사가 기대하는 바 저염식이 됩니다. 또 이 소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염분이 아주 적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염분을 지혜롭게 다 처리하심으로써 부엌에서 또 식탁에서 잡수시는 분이 협조하심으로써 좋은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